20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갑 과연 좀 두툼해졌을까요? 오늘 통계청이 내놓은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우리 진짜 살림살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살림살이 정말 좀 나아지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는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가계부를 딱 펼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결국엔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갑의 실제 두께가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4% 늘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가구들이 월 평균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년 전보다 3.4% 증가했다는 거죠. 일단 숫자만 보면 지갑이 조금은 두꺼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그냥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도 내야 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거 꼭 빠져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그걸 싹 다 빼고 진짜 순수하게 이제 이 돈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하는 바로 그 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머니 사정의 진짜 핵심 지표인 거죠.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자, 먼저 내가 번 모든 돈, 총 소득이 있겠죠? 여기서 꼭 내야만 하는 돈, 그러니까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비소비 지출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죠? 네,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진짜 내 돈,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3.4%라는 소득 증가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직업을 채워준 돈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집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뭐니 해도 월급, 바로 근로소득이네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자영업 같은 걸로 버는 사업소득, 또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 같은 이전 소득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성장률을 봐야 해요. 와, 보세요. 가장 많이 늘어난 소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부 지원금 같은 이전 소득이에요. 무려 7.9%나 뛰었어요. 물론 가장 큰 덩어리인 근로소득도 3.9% 들어서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모든 소득이 다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뚝 떨어진 게 있어요. 바로 이자나 배당금으로 버는 재산소득인데요. 무려 8.9%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다는 좋은 소식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번 돈이 있으니 쓴 돈을 봐야겠죠? 그렇게 늘어난 우리 돈,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2025년 4분기에 우리 지갑에서 돈이 가장 많이 술술 나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음식, 숙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고 여행 가는데 돈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거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네, 음식 숙박비 지출이 5.1% 늘어서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잘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기타 상품 서비스, 그리고 교통비 순서로 지출이 많이 늘었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사실 평균이 가진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평균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대한민국, 그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쫙 줄을 세워서요. 5덩어리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서 가장 적게 버는 하위 20% 그룹하고 가장 많이 버는 상위 20% 그룹, 이 양극단의 가계부를 지금부터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겁니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먼저 소득 하위 20% 가구를 보시죠.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6만 원인데 실제로 쓴 돈은 146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매달 40만 원씩 빚을 내거나 있는 돈을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편을 볼까요? 상위 20%는요. 쓸 수 있는 돈이 936만 원인데 이 중에서 511만 원을 쓰고도 매달 425만 원씩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적게 버는 20%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보다 40% 가까이 더 쓰고 있고, 가장 많이 버는 20%는 쓸 수 있는 돈의 거의 절반, 45% 이상을 고스란히 저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선 생계를 위해 빚을 져야만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진짜 말해주고 있는 건 뭘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균적으로는 우리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진 게 맞습니다. 둘째, 그 동력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이 아니라 땀 흘려 번 월급과 정부 지원금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평균이라는 단어 뒤에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소득 격차가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라는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통계는 평균을 보여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이 데이터 지도 위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계부는 과연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